오늘은 이 여름이고 또 주제도 아주 간단 명료하니까 1시간 한 20, 30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화제가 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계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가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간 사건만 딱 요약을 해도 아마 한 4시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까? 특히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한 그 미친 인간의 난사 폭탄 테러로 약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이 저 중동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일어나면은 그냥 1단, 2단 기사가 되는데 오슬로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오슬로 하면 노벨 평화상이 그 오슬로 시청에서 수여가 되니까 누구 머리에도 평화의 나라, 또 복지의 나라, 뭐 이렇게 또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1인당 그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인 나라. 1등 자산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나라. 노르웨이 사람들은 본국에서 한 500만 살고 미국에서 한 550만이 사는데 미국에 가면 노르웨이 사는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다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아주 그 지역사회를 잘 개척하고 법 잘 지키고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기술 많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죠.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 특히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무슨 이 확집에 사로잡혔는지 이렇게 총질을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의 기준으로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바로 경찰관 복장을 하고 배를 타고 옆에 섬으로 들어가서 그 섬에서 캠핑을 하던 그 집권 노동당의 청년 수련소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바로 현장에서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겨냥해가지고 죽이고 경찰이 출동한 것은 한 2시간 뒤에 출동하니까 경찰 출동하니까 또 간단하게 저항도 안 하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미리 다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같으면 막 그동안 뭘 했느냐고 나단 법석을 찍을 텐데 아직 오슬로 언론은 지금은 경찰한테 일을 맡겨놓을 때다 해가지고 별로 그 문제 따지는 건 아마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어제 누구하고 미국 대사 좀 외국에서 대사 여러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위스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도 아주 평화로운 나라지만 스위스는 주민 감시가 아주 철저하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 체류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그 외국인을 감시를 한다고 해요. 아마 오슬로는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이 범인이 폭탄을 전부 자가 제조를 했습니다. 요새 이 화학물질이 많으니까 이것 주문하고 저것 주문해서 폭약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봐요. 이런 아주 평화를 틈탄 상황에서 이런 범인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하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을 쏘아야 될 텐데 죽인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행동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많이 죽여놓고 이슬람 사람을 욕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3국에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한 2% 된다고 해요. 전 인구의 한 2%.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한 1% 된다고 해요. 1%.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중에서 루트교입니다. 마틴 루트교. 루트교가 또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보 이런 게 없어요. 세금으로 다 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슬람 신도 2% 되는 것을 못 보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 또는 뭐 거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 한 미친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보면 딱 간단한데 이걸 복잡하게 또 생각하면은 사회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KTX 사고가 자주 나더니 이번에 중국에서 또 고속철 사고가 아주 났습니다. 그 아주 사고도 원시적인 사고죠. 벼락을 맞아가지고 멈춰선 차, 그 뒤에 오던 차가 앞에 차가 멈춰졌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들이받아봤습니다. 우리 KTX는 요 거리가 7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7km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지가 된다고 하니까 저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계기가 고장나면 도리가 없어요. 계기가 고장나면. 이 비행기 사고가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그러나 계기가 사람을 속이면 도리가 없어요. 계기판이 고장난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비행기 몰고 가다가 가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마스크가 막 툭 떨어지고 해가 비행기가 기상에 걸립니다. 나중에 보면 오작동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기계가 사람을 속이는 거죠. 1983년 9월 1일에 있었던 사건, 앵커리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오던 정보 007 비행기가 그게 관성항법장치 INS라고 불리는 바로 유도탄을 미사일을 유도하는 정밀한 그 계기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비행기는 김포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벌써 벗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격추되었을 때는 살인 상황에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원래 정상 항로 같으면은 남쪽으로 한 500km 밑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북쪽으로 한 500, 600km 벗어나서 날고 있었는데도 조종사들이 몰랐어요. 계기판을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은 그게 조작 미스 때문에. 그래서 소련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왜 남의 영공에 들어왔느냐 해가지고 경고 사격을 했어요. 그 조종사, 그날 새벽이니까 그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앞쪽으로 기관포를 쐈습니다. 그래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사일을 쏜 거죠. 미사일을 맞고 한 12분 동안 이게 나선형 비행을 하면서 공중폭발을 하지 않고 나선형 비행을 하다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269명이 죽었어요. 269명. 그럼 왜 쏘았느냐? 이 소련 조종사는 또 이 비행기를 미군 주로 이 정보 수집하는 비행기 RC-135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요게 또 생긴 모양이 전보하고 밤에 보면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부르고 해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이 기계화되면 안 나야 되는데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KTX 사고가 참 많이 날 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불란서 기술을 도입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신칸센
늘 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때, 김영삼 때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반일 감정이나 이런 거 등등 고려돼가지고 대제배를 불란서의 그 기술을 도입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고가 잘 안 나죠. 일본에. 이 고속 전철을 운영해본 기술 중에서 아직은 일본 신칸센 기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반일 감정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어떤 정책 선택을 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일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략 감각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울릉도 가면은 그게 울릉도 가는 걸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가지고 울릉도 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그 반일 감정을 그런 식으로 자극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행태 중에서 전략 감각이 아주 무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하자면은 섬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게 천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옛날에 다임요 시절 그러니까 도쿠가 막부 시절에는 일본이 천하고 각 지방이 나라 국자를 씁니다. 국자를 쓰고 그래서 그 지방과 지방과의 경계선을 국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경. 그래서 천하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 나라가 같이 공존한다. 그게 말하자면 우주다. 그 다음에 뭐 대륙이나 이런 데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생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의외로 넓게 보질 못해요. 넓게 보지 못해요.